안녕하세요, 남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공부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제가 쪼개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쪼개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학이란 과목 자체의 특성과 기본적인 단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단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그 누구도 다 알겠지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용어의 각각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본 이론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등을 잘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 첫 단계는 뭐다?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라는 게 딱 들었으면 바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풀이 훈련 단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건지 알면서 개념들이 뭔가 몸에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본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들 말하나요? 공부한다를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학습 중에 학은 뭐예요? 학은 개념을 배우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있고 이러이러한 정의와 이론이 있다라고 배우는 게 이제 배우는 단계. 그 다음에 배워서 자기가 자기 걸로 익혀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문제풀이 단계, 습 단계, 연습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습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두 단계가 기본적으로 뭐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들을 다 배울 때 필요한 두 개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 재밌었던 거는 꼭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물리나 뭐 사회나 이런 공부적인 측면의 학습 말고도 뭐 게임, 사실 게임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개념이라는 표현들을 좀 쓰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 전략을 쓰는 게 저 전략을 쓰는 상대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성관계를 알고 있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놓는 것을 개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것도 일종의 개념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럼 그게 개념이라면 그 친구들한테 문제풀이는 뭘까? 프로게이머들한테 문제풀이는 게임을 해보는 거겠죠. 정말 게임을 해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니까 저 전략 상대로 상성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확인해보면서 자기 걸로 체득을 해나가겠지. 그것도 똑같이 개념과 문제풀이의 단계, 학과 습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로 학과 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두 단계가 가장 기본인 건 맞는데 수학에서 필요한 세 번째 단계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이거는 왜 필요하냐?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라면 3단계를 배제해도 되는데, 좀 잘하려면 조금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 응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배운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응용돼서 문제풀이에서 좀 더 뭔가 자유롭게 혹은 좀 더 재미있게 문제가 풀리는지도 한번 써먹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좀 더 응용을 하다 보면 심화 이론,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때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 조금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부각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개념 배우고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부만 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도 이해를 해나가는 단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하면 더 좋죠. 안 하면 그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거고, 2단계까지 하시면 실력이 한 칸 더 올라가서 고수가 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3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3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4번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왜? 수학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절대다수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수학 자체가 재밌고 수학 자체가 흥미로워서 공부를 하는 일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수학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종류라는 것이 시간이 작은 빠르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시간은 넉넉한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시험들도 있고, 뭐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섞여 있는 시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험의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대비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시험을 대비해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라도 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험이구나.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기출 분석 단계까지 막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학을 공부하는 4단계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자면 모든 공부는 이렇다. 그런데 잘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근데 잘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정말 결과로서 성적표로 받아내려면 4단계까지 가야 되고 이 4단계가 수학을 공부한 4단계인데 하나하나의 주의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4단계는 가만히 살펴보면 뭐 꼭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 뭐 공학, 뭐 어디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념 정립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풀고 조금 더 응용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하고, 그치? 그러면 수학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뭐가 있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특징 단계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중에서 수학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 4개 단계가 서로 융합되려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 볼게요. 자, 개념 파트가 있습니다. 개념 파트에서 다음 단계에 뭘 할 거야? 문제를 풀 거지.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러하게 하면 좋다라는 개념을 통한 문제풀이의 보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자, 개념은 이런 이론이다라는 걸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배울 때 너 나중에 좀 있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이럴 땐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 라고 개념상에서 미리 듣고 나면 문제 풀 때 확실히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사고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쉬워지는 거지. 예를 들면 기하 같은 거로 설명을 드리면요, 면과 면 사이 각을 구해요. 면과 면 사이 각을 구하는 걸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면각이 무엇인지까지만 설명하면 개념 수업 끝난 거지만 이면각을 구할 때는 아무래도 교선을 지워주는 단면을 하면 조금 더 편해 라는 말까지를 들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나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면요, 개념을 아주 마스터해서 잘 익히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개념 강의도 있다. 직접적으로 개념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문제 풀리는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반대도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거꾸로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히다 보니까 조금 잘못 익혔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놓쳤다든지 뭔가 실수하기 좋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냐면 에라 모르겠다, 수학이라는 거는 문제만 왕창 풀면 결국 개념도 마스터되게 돼 있고 문제도 충분히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로 왕창 푸는 게 수학 공부의 가장 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정리하면 개념을 잘 잡으면 문제풀이에 도움된다.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떨어진 단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서 3단계 응용과 심화이론 이야기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이후에 응용하고 심화이론 단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른 개념을 공부한 겁니다. 좀 더 어드밴스드된 개념들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배운 이론들을 쓰다 보니까 의외로 문제풀이에 되게 적용이 잘 돼. 실제로 그거를 문제풀이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동안 문제 풀던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더 이론을 갖다 쓰려면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마스터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 이론을 배운 다음에 문제풀이를 갖다 써야 되지만, 맞죠? 그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지만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단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화이론을 공부하면서 점점 오히려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단계 사이에서 뭐가 된다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기대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스스로 응용 심화 이론을 정립해서 항상 이럴 땐 이렇게 풀면 공식을 내가 유도할 수 있겠는데 라고 발견하는 친구들도 일부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가 뭐라고? 서로 간에 융합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쌤, 그 응용 심화 이론과 개념 사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나요?
심화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 심화 이론을 파생시키게 했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더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좀 더 일반화된 심화 이론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이 아주 그것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했구나라고 개념을 보이다 보면 전체 큰 흐름이 보이게 되면서 배운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3단계가 서로 2단계가 이어져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항상 되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나왔는데, 자,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특징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응용 심화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전에 배운 기본 개념 자체가 다시 눈을 뜨는 경우가 생기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심화 이론은 스스로 연구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학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개념과 개념 간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개념과 개념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수학은 너무너무 체계적인 과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3 때 수학을 제대로 안 했는데 고1 때 성적이 빡 올랐다 이런 것도 없고요. 고1 때 제대로 안 했는데 고2나 고3 때 성적이 팍 오른다 라는 것들도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수학이 마스터가 돼 있으셔야 고1 수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고1에서 마스터가 돼야 고2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수학은 연계된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그 전 단계의 개념들과 그 후 단계의 개념 간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수학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념과 개념 사이에 연계가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점이 뭐냐?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선행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완전 학습이 중요하다. 자기가 지금 공부해 나간 단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함수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 함수를 가지고 더 다루는 미적분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함수가 제대로 안 끝났어요. 함수가 제대로 안 끝난 상태에서 미적분을 미리 공부하면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는 채로 그냥 문제풀이 스킬만 익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미적분을 공부하려고 돌아가 보면 그때 배웠던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선행으로 인한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완전 학습이 중요하다.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개념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었어. 그럴 때는 사실 능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선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행을 무조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에 맞추는 선행 속도를 따라 나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한 채로 다음으로 넘어갔었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뭐라고? 지금 배우는 개념은 다음 개념에 도움이 되고, 지금 배우는 개념은 지난번의 개념과 연계가 분명히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올바른 수학 공부법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